내가 구속되는 순간 이 정권은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다. 2024년 10월 8일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풍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가 구속된 지 정확히 29일 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의 말대로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명태균, 스스로를 닭을 주문받으면 봉황을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22일 검찰은 이 남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추징금은 명태균에게 1억 6,070만 원, 김영선에게 8천만 원입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정치 브로커와 그의 파트너,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다면 그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통화하고 5선 국회의원을 호령하고 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명태균은 원래 수도권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후보자의 지지율을 측정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명태균은 이 분야에서 나름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경남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경남의 여론조사 업체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들이 즐비하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이지요. 명태균은 좋은날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를 발판 삼아 지역 보수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명태균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면서 점점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단순히 여론조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인맥을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브로커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정치 브로커,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뭔가 어둡고 은밀하고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치 브로커란 공식적인 직함 없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돈과 인맥을 무기로 정치인들 사이를 오가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 브로커들이 일으킨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보통의 정치 브로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바로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명태균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와 연결되었는지 그 과정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김건희 여사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태균은 주변 사람들에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공공연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거나 녹취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나는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하는 사이다. 대통령 부부가 내 말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경남의 조그만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다고? 허풍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서면 정말로 일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공천에서 탈락할 것 같던 사람이 그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밀려날 것 같던 정치인이 그의 중재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나눈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 전날이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합니다. 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에 명태균이 대답합니다.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짧은 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특정 인물의 공천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의 공천은 당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개입해서 특정 인물을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이 선거에 내보낼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후보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은 대표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공천하라고 지시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나 자질과 관계없이 대통령의 눈에 든 사람이 후보자가 됩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을 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천 개입이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그 공천 개입의 중심에 명태균이 있었습니다.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닭을 주문받으면 봉황을 납품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징역 5년을 구형받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영선,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녀는 무려 5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경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5선 의원이면 당내에서도 원로 대접을 받습니다. 장관이나 당대표를 노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심지어 김영선 전 의원은 여성 최초 국회의장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명태균도 김영선을 여성 최초 국회의장으로 만들겠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경력의 5선 의원이 어떻게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게 되었을까요? 김영선 전 의원은 원래 경기도, 고향 등 수도권에서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고향인 경남 거창 연고를 내세우며 경남도지사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방침에 따라 김태호 전 의원이 후보가 되면서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후 김영선은 경남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명태균을 만나게 됩니다. 명태균은 창원에서 시사경남이라는 매체와 좋은날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선은 2020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명태균의 사무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명태균은 김영선에게 단순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부부와 연결되어 있는 파워브로커였습니다. 김영선 입장에서는 이런 인물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했을 것입니다.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김영선은 이 선거에 출마하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공천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영선 외에도 다른 후보들이 공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핵관이라 불리는 윤석열 핵심 지지 세력이 밀고 있는 후보가 따로 있었습니다. 김종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공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때 명태균이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김건희에게 연락했고 윤석열에게까지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은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었으니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선은 공천을 받은 대가로 명태균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무려 25차례에 걸쳐 총 8,070만 원을 건넸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쉽게 말해서 월급의 일부를 명태균에게 상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검찰이 구형한 혐의의 핵심입니다.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5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정치 브로커에게 자신의 월급을 상납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명태균이 김영선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은 김영선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합니다. 5선 국회의원에게요. 강혜경 씨는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 책임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증언을 들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김영선이 서울에 있을 때 지역구 사무실에 손님들이 오면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전화해서 정신이 있니 없니 10원짜리니 욕을 했다. 그러고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서 5선 국회의원이 정치 브로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받은 과정 자체가 불법이었으니까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선은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의 횡포를 참아야 했고 돈도 계속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치 브로커에게 빌붙은 정치인의 비참한 말로입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의 관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점점 더 큰 파문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명태균 관련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토마토, MBC, SBS, JTBC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특종을 쏟아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서도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명태균은 그 중개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의 통화 내용, 명태균과 윤석열의 통화 내용, 명태균과 각종 정치인들의 통화 내용. 이 녹취록들은 대한민국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는 김영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알죠?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김건희 자신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덕분에 공천 받은 거 알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정치 브로커를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그것을 빌미로 국회의원을 통제한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루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준석은 경선 상대 후보를 이기는 수치가 나오면 김영선을 공천해주겠다라고 말한 것 같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증거가 제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히 한 정치 브로커의 일탈이 아닙니다. 대통령 부부, 여당 대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대형 정치 스캔들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검찰은 명태균과 김영선을 구속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이들이 자유의 몸으로 있으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명태균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구속된 지 29일 후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는데 한몫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명태균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내가 구속되는 순간 이 정권은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명태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추징금 1억 6,070만 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추징금은 8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검찰의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 이것이 공천 비리의 본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빽이면 다 된다. 능력이나 자질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돈과 권력의 대리인이 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바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물론 구형은 구형일 뿐입니다.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선고 공판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재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초기에는 검찰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2024년 10월 초에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천 대가로 받은 9천만 원이 정상적인 월급이라는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집중 보도와 국민적 관심 덕분에 사건이 묻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오늘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언론이 감시하고 국민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면 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의 전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은 경남 지역의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서 출발해 정치 브로커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김건희와의 친분을 무기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22년 창원 위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의 공천을 위해 대통령 당선인에게까지 로비했습니다. 김영선은 공천을 받은 대가로 약 1년 반 동안 8,070만 원을 명태균에게 상납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명태균에게 징역 6년, 김영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이 국민에게 내놓는
후보자를 결정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돈과 권력에 의해 오염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은 침해받게 됩니다. 우리가 투표소에서 찍는 한 표가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바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거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구형,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